혹시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젊을 때는 수백 명의 친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의 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주영 그는 현대를 세우며 수천 명의 사람과 함께 일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더 이상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며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우정을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논밭에서 함께 뛰어놀고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장터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는 우정이 단순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배고픔을 나누는 것.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어떤 이들은 질투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곁에 남아 함께 싸웠지만 어떤 이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가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다가 그가 성공했을 때만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100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값지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네 가지 유형의 친구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그가 평생 경험한 배신 실망 그리고 깨달음 끝에 얻은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이 말한 이 네 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이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곁에 있을 때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자신은 운이 없다고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주영도 그를 위로했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을 누군가가 필요한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고 해결책을 제시해도 핑계만 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정주영은 항상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가 빨려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활기차게 시작했던 하루가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고의로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만난 후 피곤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젊을 때는 밤새 일해도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자기 보호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60대가 되었을 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신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 정주영은 삶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등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 어땠는지, 예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때가 좋았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정주영은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같은 옛날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젊은 시절의 영광,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주영도 함께 추억에 잠겼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때로는 즐거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들은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끌려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도전하려는 용기가 사라지며 그저 편안한 추억 속에 머물고 싶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배울 것은 배우고 떠나보내야 한다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뒷거울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도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그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정주영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자마자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잠시 함께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만남을 줄여야겠다고.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으며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와 함께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계속 걸어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정주영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갇혀있는 친구들로부터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방적인 우정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사람들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일을 소개해달라고, 누군가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주영은 친구니까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들은 정주영이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주영이 사업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이 조언이 필요할 때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주영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저 슬펐습니다. 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자신을 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우정은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진짜 우정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관심, 시간, 진심 이런 것들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한쪽만 계속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한쪽을 지치게 만듭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70대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도 도와줄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우정을 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도 소중하며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줄 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잘 될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작은 쌀가게 점원에서 시작해서 현대그룹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 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성공을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랐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이런 사람들 중 일부가 예전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이 정주영이 성공하자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아냥거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해건강이 없는데 성공했다고 자만하네. 이런 말들이 정주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내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비춰주는 거울 같아서 불편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올라갈수록 자신은 더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당신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며 당신의 미래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당신도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정말로 운일 뿐인지, 당신이 정말로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주영은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운이 좋았어.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너보다 더 잘했을 거야. 정주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친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신 남의 성공을 운으로 치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성취감도 사라지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기하는 친구를 멀리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정주영은 말년에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너무 오래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라고. 그는 젊을 때 모든 사람을 친구로 대하려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두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의 친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진짜 우정은 깊이에서 나오지 넓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조용히 멀리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이들을 멀리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았고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주고받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정주영은 비로소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그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항상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가 어려울 때도 곁에 있었고 그가 잘 될 때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그 지혜 중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친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재미를 위해, 네트워크를 위해 많은 사람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반대로 진짜 친구와 함께 있으면 비록 그 수가 적어도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정주영은 말년에 겨우 서너 명의 친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너 명은 그의 전부를 이해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체감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자주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은 정원과 같다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잡초도 있습니다. 만약 잡초를 그대로 두면 잡초는 계속 자라나 결국 꽃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으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 삶의 정원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주영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성숙한 결정이라고.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렵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주영의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경험 수많은 배신 그리고 깊은 성찰 끝에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했고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렸으며 도와준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걸까? 왜 나는 계속 상처를 받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고 너무 빨리 마음을 열었으며 너무 오래 잘못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친구로 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주지 않기로,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참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인정 있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진짜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만약 자신의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다가는 결국 둘 다 위험해진다고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 감정, 상태, 에너지 수준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주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과거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졌고 그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졌으며 그의 에너지는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며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정주영은 말년에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당신의 행동을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성장합니다. 정체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정체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주영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고. 복잡한 관계애매한 우정불편한 만남들을 모두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고.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깁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가면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도 우리는 필요한 관계만 챙겨야 합니다. 무거운 관계들을 모두 끌고 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의 이런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지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자신을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80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만약 그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했다면 그는 아마도 훨씬 더 피곤하고 불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함으로써 그는 말년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용기를 내어 그 관계들을 정리하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공간이 생긴다고 격려했습니다. 정주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중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이 말한 4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누구로부터 멀어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그 짧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잘못된 관계에 매달려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인생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80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으며 수많은 실수와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 끝에 그가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주영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잘못된 관계를 끊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주영의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친구들은 모두 진심으로 그를 아끼고 그를 이해하며 그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이 추구했던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라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필요 없는 관계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여전히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며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괜찮다고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신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신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선택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정주영은 그의 긴 인생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당신의 권리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